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지난 1년간 제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국당에서의 여성의 폭은 더욱더 높았습니다. 저희 7명 힘을 합해서 하나의 사기꾼이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을 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기소된 13명 인사들에 대한 이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간략 요약한 5페이지 분량만 원래는 수십 페이지가 되는 거를요 5페이지로 좀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무리수고 네. 그다음에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큰 자충수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셨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0% 공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무법부 장관이 되고 있어요.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이죠. 정확하게는. 이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만든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더군다나 그 1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가장 핵심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네. 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 이것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일반 그냥 어떤 네. 시민들의 그 공소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들이 알게 해야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요, 또 이렇게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실이라는 건 즉 의회를 말하는 거겠죠. 의회에서 법무부에 공소장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당연히 갖다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게 관행이다. 관행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완전히 억지예요. 과거 추미애 장관도 의원 시절에 결국 검찰의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법에 기초해가지고 공소장을 국회에 보내는 거 이것은 제대로 된 관행이고요. 네. 법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을 이번처럼 보내지 않고 요약본만 만들어가지고 보낸다? 이게 잘못된 이제 관행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적폐를 쌓는 일이에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현실적인 측면인데요.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보도가 오르냐 그러냐를 떠나서 어차피 공개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을 안 한다고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차피 공개될 거 왜 그러면 법무부가 이렇게 하냐, 뭔가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충수라고 하는 거고요. 명분을 3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솔직히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명예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는 나머지 어떤 피의자들의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 때문에 이 3가지를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조국 사태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싼 숱한 논란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의 사실 공표 금지는 정확히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수사 단계에서요. 네. 기소 단계에서는 이게 성립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까지 공표가 되어 왔고 공개를 했고 브리핑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방을 벌인다고 하기 때문에 피고였던 방어권이 얼마든지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네. 수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헤게모니를 쥐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가 방어할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러니까 나타나는 문건이기 때문에 기소 단계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논리상으로도 그러니까 별로 설득력은 없다고 이런 말씀. 예. 그 너무 내로남불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는 과거 세월호 참사 수사 때도 그랬고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거 공개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그 역지사지를 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폐 청산 뭐 수사 한다고 할 때도 청와대 사람들이 내내 청와대 캐비넷에 있던 문건이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작 지금 문 정권 내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일반 비리가 아니고 비리 혐의죠. 예. 아직까지는. 이게- 이런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4.15 총선 이 와중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권자에게는 이거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 이것을 사생활 침해다? 그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공소장 내용의 원문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뭐 감추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공개가 됐는데 그럼 공개된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뭐 정부 일부의 의혹, 일부의 시각처럼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감춰야 될 내용입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그런 그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서 15차례나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4.15 총선에 미칠 그 파장, 네. 파급 효과 때문에 여당에서 또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은 투명하게 어차피 알게 될 것이고 예. 우리 평론가께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차피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자, 알려야죠. 제가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도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경찰 수사 상황을 15번 보고받았다. 그다음에 뭐 청와대에서 선거 전에 석 달간 뭐 엿새꼴로 한 번씩 그러니까 보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놓고 보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되니까 이걸 취합을 한 다음에 뭉뚱그려서 그냥 팩트만 뽑아가지고 썼어요. 다시 네. 말해서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혐의점은 어떤 사람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점이고 또 B라고 하는 혐의점은 어떤 사람의 공소장에 기재된 그 혐의 내용인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알파라는 사람, 베타라는 사람이 이건 나에 대해서 썼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방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공방이 벌어질 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요 내용은 누구 어떤 그 공소장에서 요 내용은 네. 또 어떤 사람의 공소장에서 나온 거다라는 보도가 없어요. 뭉뚱그려지다 보니까 사건 당사자들 13명은 누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현상이. 그게 공소장이 하나하나 공개가 된다면 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혐의를 적시했는데 나 그런 적 없다. 네. 라고 오히려 역으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소장 공개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오히려 부작용인 거죠. 거꾸로 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이제 가장 요즘에 자유로운 영혼이죠. 우리 진중권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네. 문 정권 막장으로 가는 것 같다. 네. 딱 봐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추 장관은 이런 그 공소장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감찰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거 박근혜 정부도 나중에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 초동 대응을 하고 있었던 일 그대로 밝히고 네. 했으면은 그렇게 끝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 문건 어떻게 유출됐냐? 네. 이거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지금 똑같아요. 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는 정말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분명히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지금 현 장관이 이 문 정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뭐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를 했고요. 또 전 김도읍 비서실장이죠. 그 황 대표의 비서실장 의원은 법무부에 이 관련해서 공소장 뭐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하나만 더 이제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소장 원본은 공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어떤 공소장을 그러니까 제공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름 가리고 신상을 네.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사적인 정보는 전부 다 그러니까 가린 다음에 국회에 제출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그 그대로 따로도 사실은 세 가지 논리가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아니 좀 뭐 노무현 정권 지금 2005년부터 여태까지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쭉 해왔어요. 네. 갑자기 문 정권 들어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지금 현 장관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최근까지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됐어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이제 워낙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가 네. 이번 총선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추미애 장관이 정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피의사 형사사건 공개 금지, 즉 피의사일 공표 금지됐다는 거는 이제 법무부 훈령의 문제였고요. 조금 전에 이그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정부에서는 제출해야 된다는 건 또 관련 법률에 이제 규정이 된 법률이죠.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법률과 법률이 위냐 훈령이 위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당연히 법률이죠. 예. 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요 연일 그 영입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목하는 건 법률가 출신들입니다. 그 앞서서 민주당에서는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를 영입했고요. 한국당에서는 어제 7명의 여성 변호사를, 또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어제 김웅 전 검사를 영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법조계 인사들의 어떤 과다한 정계 진출, 뭐 지금도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민의의 어떤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거부터 크게 간략하게 한번 진단해보고 저는 넘어갈게요. 동의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로 할 때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유지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어떤 직능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네. 해요. 그러니까 뭐 검찰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자신이 검사나 판사로 일하면서 했던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이런 것들을 네. 발휘하는 곳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직행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직능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수많은 그럼 그러니까 그 직종이 있는데 전 검사나 전 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한민국 어떤 전체에서 어떤 그 검찰 조직과 그러니까 법원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월등히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과다대표되고 있고 너무 다수 포진되고 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놓고 본다면 하나의 어떤 그 뭐 사법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네. 현직과 연결되면서 오히려 방어벽 역할을 했던 네. 전관들이 이것도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 좀 예. 심하다. 그러니까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 7월쯤에 출범하잖아요. 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관련 이제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거대한 주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사법부와 또 준사법기관인 검찰 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한 경찰 이런 어떤 역할, 갈등, 알력 혹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일 때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 출신들이 그 전면에 나서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진단도 있어요. 저는 일각의 진단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21대 국회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판사, 검사 또 변호사 했던 분들이 이렇게 영입의 형태로 예. 영입의 형태로 정계에 진출하면은 결국은 이분들을 앞세워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21대 국회는 저는 아주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이렇게 진영 논리로 딱 갈라져 가지고 정권이 요구하는 그 정권의 입맛대로 그냥 무언가를 폭로한 분들, 부역한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여권으로 이렇게 인재 영입이 되고 네. 또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분들은 또 야권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 사회도 그렇고 사법부까지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히면은 결국 사법 정의는 저는 멀어진다고 네. 봐요.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이니 뭐니 이런 것이 원래는 정치로부터의 독립, 정치적인 중립성을 목표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검찰 개혁이 정치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 검사들도 다 정치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는 여당으로 가고 누구는 야당으로 이렇게 영입되면은 저는 이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사법 정의를 위해서도 옳지 네. 않다 이렇게 봐요. 21대 국회 개원 이후를 따지기 전에 당장 이번 총선에서 이분들의 쓸모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선거 고적대 역할이다. 네. 어떤 행렬에 행진에 갈 때 고적대가 맨 앞에서 막 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발걸음 맞춰가는 건데요.
결국은 각 당이 이번 총선에서의 그러니까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검찰.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휩쓸었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게 그러니까 선거 이슈가 될 거라는 걸 다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스피커를 전직 검사, 전직 판사로 해서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전진 포진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그래도 재밌는 거는 김웅 검사 있잖아요. 새보수당에 영입된. 네. 이분은 제2의 진중권이에요. 내가 딱 보면 사기 카르텔 말씀하시면서 예. 그건 좀 지켜보죠. 잘할 것 같아요. 예. 대신 진행자다운 여기 면모들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여기 지켜봐야 될 것 보이죠, 예. 같아요. 저는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은요, 그 뭐 최동욱 전 그 장관의 총장의 군산 출마론에 대해서 한번 모시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또 한 번의 후보군이 또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볼 때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마디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배 평론가부터. 네. 자충수가 된 강수 이렇게 뽑았는데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소장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강수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아마 그 자충수로 기록될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겠죠. 무법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 글자 바뀐 거네요. 법무법이요? 그렇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